이렇게 하면 도파민 중독이야 지금. 제가 오늘의 브이로그 오늘은 좀 심장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상황이 나를 지금까지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지금 되게 다 그 기분인데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지금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조금 많이 갑자기 이게 제가 브런치에 만들게 된 프롬프트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공유하게 된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음료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 아니면 음란한 여자, 거룩한 남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덕이 되고, 또 좋은 관계와 멀리 가는 관계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요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좀 학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였더라? 웹툰 중에서, 지금 현재 연재 중인 웹툰 중에서 이름이 뭐지? 성인 웹툰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한 여자가 존재하는데, 그 여자는 그 웹툰산의 스토리에 보면 글래머한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글래머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뭐 남자, 뭐 순수한 사랑,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이끄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고, 또 다른 주인공 남자는 재수생인데, 이제 독서실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죠. 독서실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 주인공 여자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글래머한 바지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 여자는 다른 남자의 이제 섹슈얼 파트너예요. 어떤 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외모도 좀 출중한 남자랑 이렇게 섹슈얼 파트너고, 약간 이런 거죠. 이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 남자는 사실 섹슈얼 파트너를 그 여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다룰 줄 잘 안다라고 좀 묘사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좀 매달리게 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는 이제 재벌집 딸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잘생긴 남자, 부주인공이죠. 잘생긴 남자도 자신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당장 그냥 어느 정도 재미 보고, 약간 스스로에 대해서 경주마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난 너한테 있어서 경주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웹툰이 주고자 하는 거기서의 어떤 세계관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결코 사랑이 아니고, 이름이 뭐지? 존내였나? 네이버 웹툰입니다. 좋아 죽어?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극적이어서 한두 번 봤었던 것 같고, 네, 한 번 볼 때 그냥 쫙 보고 그냥 이제 더 이상은 저 웹툰을 요즘은 안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인데, 너무 시각적인 자극이 좀 너무 많아요. 웹툰은 그런 걸로 너무 끄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소설이나 웹툰을 많이 안 보고 그냥 에세이 같은 거 읽거든요. 제가 쓴 에세이. 제가 좀 제 글을 많이 사랑하고 애용하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소설에서 보게 된 그 내용에 의하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건 구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사랑이라고 느끼지만 또 동시에 그 재수생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를 되게 좋아해서 만났자 했잖아요. 여자는 한 30대 중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20살하고 30대 중반이라 만났는데 20살, 30살 입장에서 뭐 몸이 좋고 젊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는 잘은 모르고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자애가 되게 귀엽기도 하고 뭔가 풋풋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뭐 갈아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재수생 남자한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윈윈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약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한 헌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이용하는 관계다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근데 그 감정이라는 그게 그 가운데 있으면 사실 잘 몰라요. 자신이 판단이 잘 서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정의 가운데, 감정 속에 있었을 때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 힌트 중에서 되게 안 좋은 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재수생 남자가 뭐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근데 뭐 이런 신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글래머한 것 때문에 좋았다. 내가 주로 내가 주로 이제 즐겨보는 애니에도 내가 좋아하는 이제 여주인공이 있는데 너와 동일한 어떤 외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상형이야 너가, 뭐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서로가 그걸 사랑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얻는 풋풋한 사랑이 있어서 되게 좋네. 서로에 대한 어떤 윈윈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끝에서 오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고, 어쨌든 그랬던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고, 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지? 사실 저도 이제 인정하고 직시하는 게 쉽진 않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대상화해서, 어브젝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대상화를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고 소유하고 소비하고 혹은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랑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 아니면 내가 너한테 기대는 게 너무 좋다, 뭐 당연히 그게 사랑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너한테 기대는 거 너무 좋고 난 너가 너무 예쁘다, 근데 너랑 진짜 예쁘고 기대는 게 좋은 게 나는 또 다른 것도 있거든, 너랑 비슷하게 생긴 또 이제 다른 인형이나 그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나 애착의 인형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 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재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걸 보고 캐주얼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거래 관계, 비즈니스 관계, 나도 너한테 줄 거 주었고 너도 나한테 줄 거 줘라,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윈윈 관계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 너한테 얻고 싶은 거 있어, 너도 나한테 얻고 싶은 거 있지, 서로 좋네 하면서 서로를 빨아주는 게 사실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이란 뭔가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그 니드 러브,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 필요를 챙기기 위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묘한, 정말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겉모습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매몰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내가 그거에만 단순하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 존재로서 정말 알아가고, 이 사람을 궁금해하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너무 그런 쪽으로만 뭔가 치우쳐서 나는 너가 이런 거가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 반했어,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반하고 싶은 마음 끌리는 거 충분히 많지만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끌림으로 인해서, 사실 끌림으로 인해서 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리는 거 당연히 익숙해져요. 뭐 가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족 끌리죠. 저희 아버지가 뭐 새로운 거 하기 시작했을 때 끌리죠. 근데 끌리는 거 얼마 안 가요. 끌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서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중과 기다림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 사람을 위해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옥시토신, 그 사랑의 호르몬, 결합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적 호르몬에 대해서는 그런 플러팅, 아니면 뭐 내가 너만 생각하면 받고 아 진짜 미치겠다,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 같은 거는 언제 유익하냐면, 일단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막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이 사람은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성적 대상으로서만 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녀 심지어 노소 불구하고 그런 말은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감정들을 일단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대상화에 대해서 I'm sorry for 대상화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요. 진짜 근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데. 나 너무 모르겠어요. 제가 수면도 좀 부족했고, 그저께 밤에 사실 저도 너무 그 말들이,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남한테 얘기하잖아요, 나의 상태를. 그럼 그게 남한테도 영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널 좋아한다 이러면 당연히 그게 엄청 크죠. 물론 내가 상대방을 진짜 잡밥으로 보고 있으면 알뻔호 이런데 어쨌든 이게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밤부터 오늘까지 진짜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플러팅과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거는 상대방을 향한 그 관심과 You are my special one, 내가 너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성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강한 bondage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측하건데 상대방의 어떤 뭐 몸이나 상대방의 그 어떤 사람의 그 자체를 뭔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언어로서 그러한 어떤 플러팅 같은 거, 신체적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되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작용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그냥 뭐 마음, 뭐 흥미, 아니면 뭔가 나 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냥 설레 멋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이 되면, 그것이 단순하게 그것이 그러니까 오래간 상태에서 그런 말들이 이루어지면, 서로한테 오고 가면 약간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응원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초기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약간 그냥 선물 박스를 그냥 빨리 열어서 빨리 열고 싶다, 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물 박스를 열자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red light, 이거 this is a red flag, I don't want this, right? So 그래서 레드 플래그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음남 음녀 관계 프롬프트에서도 얘기한 건데, 첫 번째로는 서로 이제 음란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로 한, 음란한 남자와 음란한 여자는 서로 그냥 되게 캐주얼하고 되게 재밌고, 너도 이런 거 좋아? 나도 이런 거 좋아? 이러면서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제가 실제로 들은 케이스로 인하면 서로 그렇게 좋습니다. 서로 그렇게 관계도 해요. 근데 그걸 나랑만 하는 게 아니네. 물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어떤 잠깐 가까이 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나는 안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충분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어쨌든 보게 되었던 모습은 뭐였냐면 되게 부질없다. 근데 나중에 이게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부질없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약간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새롭나 하고 그러면서 약간 궁금해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부질없고 쌓이는 게 없고, 그리고 나를 어떤 형체로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되게 위험한 패턴이고 좀 조심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둘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왜냐면 저도 그거에 당연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냥 뭐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뭐 뇌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편이고. 그리고 아까는 방금 음남 음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고, 음남과 거룩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제가 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좀 계산기를 좀 돌려봤어요. 근데 음남 거룩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플러팅을 하는데, 남자는 약간 너 좀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인다 이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그걸로 굉장한 불쾌감과 와 이 새끼 뭐지? 하면서 약간 진짜 극멸하고 도망치게 되는, 그러게 첫 번째고, 그게 이제 사회적 낙인 찍히는 경우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해요, 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주지 이러는데, 어쨌든 두 번째는 사회적 낙인 아니야. 나도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잘 선을 그을 수 있는 여자, 그게 거룩한 여자라고 저는 했고, 그리고 이제 음녀 거룩한 남자도 있어요. 물론 누군가에 대해서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녀한 남자는 좀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음녀는 조금 이거는 부적절해요. 절대 여자한테 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그 카테고리상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음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막 음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아하니까 뭔가 너 볼 때마다 뭐 설레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남성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거가 되게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비주얼적인 형태와 외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 그걸로 내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막 즐겨한다, 그런 것들 값으로 매겨서 막 이 사람은 막 좋은 사람인가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의 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의 뇌에는 이제 비주얼 외곽적인 게 굉장히 뛰어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성을 볼 때 또 다르더라고요, 그게.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상이 만약에 이 대상의 어떤 실루엣과 외곽이 이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마치 나를 뭔가 품어줄 수 있는 엄마새 같은, 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거에 딱 부합하게 되는 존재가 나한테 얘기하게 됐을 때, 뇌가 일단 전두엽이 뭐 꺼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편도체와 시상하부의 그 극폭주로 인해서 그냥 도파민이 막 엄청 쏟아져 나와서, 도파민이 두 번 터져요. 첫 번째 기대할 때 이거 커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 기대하는 거를 도파민이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주고, 그리고 결과를 달성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두 가지 도파민 스트라이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도파민이 상당히 이제 내가 아플 정도로 아팠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설렘으로 느꼈냐, 아니요 저는 위기로 느꼈고, 되게 피곤해서 이거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잘 앞으로 어쨌든 그거는 음녀 거남이었고요, 거룩한 남자.
근데 마지막으로 거남 거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거남 거여는 사실은 뭐 완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남 거여는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는 그냥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꼈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러한 장소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거남 거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저는 거남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기로 했고, 또 제 뇌가 뭔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내가 그냥 발정이 나가지고, 이게 발정 났다는 게 그냥 진짜 그냥 뇌가 망가진 느낌이야. 진짜 막 생각이 계속 나고 미친 듯이 나고, 근데 이게 막 좋다가 아니라 막 엎드러져서 자지러지고 싶은 거야.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그냥 차 충돌 사고 내고 싶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자세히 얘기했나? 아니 뭐 자세히 얘기해서 비유적 표현이잖아. 쿵쾅,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like I didn't say anything. So what I'm trying to say is like 조심해야 된다. 그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진짜 책임감 있는 모습은 던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던지면 무조건 상대방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연쇄 반응이야. 상대방이 또 반응해. 상대방이 나도 너 좋아하는데 이러면 약간 나도 이러면서 막 겨를이 없어. 그걸 보고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패턴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게 안정적인 어떤 옥시토신이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적, 그리고 룰렛 형식, 또르르 하면 막 777 나가지고 와 이렇게 되고, 근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신이 났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대방이 나와 맞지 않다는 거 알았던 거야. 뭐 어쩌라고. 그럼 그때 가서 뭐 헤어지고 그냥 뭐 그럴까? 그럼 뭐 너 그때 나한테 사랑한다 했다며 이러면서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사랑했던 거 그게 대체 뭐가 좋냐는 거야. 어쨌든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 내가 말을 표현하는 거, 저도 여기서 영상에서 말을 표현하는 거 조심했는데, 내가 말을 표현하는 방식, 내가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도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매력 있는, 책임감 있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잠언 31장에 책임감 있는 여자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라는 여성상은 그런 상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감 있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지켜주고 절제할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남성은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하고, 당연히 everyone is a boy, 누구나 소년입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 성장해서 성숙해져야 되고,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인생 속에서 잠깐 이렇게 약간 좀 어려웠는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또 어려웠던 생각들이 들었지만, 제가 누군가랑 뭐 연락해서 뭐 그렇다, 뭐 누군가 어떤 일이 있었다, 만났다, 막 그게 아니어도 그런 어떤 생각과 사고로 인해서 제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가 축자액인가 어쨌든 막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밖에서 좀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당연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삶 가운데 해야 될 부분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삶에서 삶은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걸어가는 게 행복한 게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저의 평안을 다시 찾았고, 다시 저는 들어가서 곧 있을 퀴즈를 앞두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거를 어쨌든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약간 귀 좀 막고 살아야겠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없으시도록.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야.